안녕하세요. 미국 교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어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영상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학기말 때 바빠서 이제 쉬고 있다가 방학이 된 거예요. 방학 때 또 쉬다 보니까 쉼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영어라고 할게요. 외국어를 배울 때 조금 더 쉽고 재밌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영역별로 언어 실력을 나눈다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법과 단어는 별개로 할게요. 이 네 개 영역을 이제 실력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실력은 초급, 중급, 고급이 되겠죠? 보통 외국어를 할 때 듣기와 쓰기, 읽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자기가 말하는 거는 말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게 가장 늦은 편이고 아이들도 똑같고요. 보통 읽기랑 듣기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한 중급 정도, 중고급 정도 된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가 초급 정도라고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네 개 중에서 초급인 거 가장 낮은 거 하나랑 중간 정도 되는 거 하나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를 배울 때 그리고 무엇을 배울 때 아이들은 특히 이제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으면은 이제 포기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초라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감을 잃어요, 보통 언어를 배울 때. 그리고 나서 언어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한 중급 정도 되는 영역을 선택을 한다면은 중급 정도 왔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자기가 중급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지하는 상태고요. 또 중급 정도 왔을 때는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자기가 틀려도 그래도 나 어느 정도 하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해도 아니야 더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급 정도 하는 영역을 선택을 했을 때는 아무리 초급 정도 못하는 게 있어도 나는 이거 못하지만 이렇게 중급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 라는 걸로 자기가 자신에게 이게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할 때 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제 학생 중에 이제 미국인이어서 집에서 스페인어를 전혀 쓰지 않는 학생이 이제 스페인어 영어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 듣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계속 말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단어 몇 개로 말해버리고 저랑 이제 대화가 소통이 되니까 더 그거 외에는 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게 못하니까 계속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르칠 때 스몰 그룹으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보통은 시작을 할 때 리딩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먼저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감을 높인 다음에서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들이랑 이제 또 말하는 것을 좀 더 늘려갔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말하는 게 조금 더 느니까 조금 더 문장을 더 길게 쓰는 방법을 배우더라고요. 뭐 물론 언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신감과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법과 단어들은 이 영역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재밌어하는 것으로 보충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읽는 것을 잘하고 좋아한다? 그럼 단어를 읽는 것으로 공부하고 배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듣는 거, 뭐 보는 거 좋아한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럼 영화를 보면서 단어들을 배울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은 장문 이런 거 중요하게 해야 되고 뭐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거가 아니라면은 사실 문법은 가장 뒤에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영역을 먼저 채운 다음에 자신이 조금 있을 때 그리고 문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원어민도 그렇고 영어를 아무리 못하는 분들도 외국인들도 단어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언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문법적으로 100% 맞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도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때 문법이 틀려도 어느 정도 단어가 맞으면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말할 때 제일 많이 배우는데 자꾸 문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언어를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법은 조금 더 늦게 배워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자신의 관심사와 언어를 연결시킨다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 저도 똑같이 그랬고 굉장히 조급함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이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도 보고 싶고 라디오도 듣고 싶고 회화도 하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 욕심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시간도 한정적이고 이제 자기의 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동시에 다 같이 잘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다 잘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언어를 할 때 이렇게 조금씩 다 하다가 결국 이 모든 게 기본기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다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자신의 관심사를 이제 언어 배우는 것과 연결을 하면은 이 관심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 중에도 책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책 대신에 다른 매체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모국어로도 읽지 않는 아이들에게 갑자기 외국어로 책을 읽으라고 강요를 한다면은 아이들은 책 읽는 것도 재미가 없을 뿐더러 언어 배우는 것은 더 지루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정말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언어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기사를 읽게 한다든지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이 활동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 거부감도 없고 조금 더 재밌게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국어로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언어 배우는 것과 연결을 한다면은 굉장히 실질적인 단어들을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넓히고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교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육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에게 다른 과학이나 금융 이런 것을 배우라고 계속 강요를 한다면은 이게 모국어로도 쉽지 않은데 외국어로는 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미가 없을 뿐더러 제가 아무리 이 단어들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들을 제 삶에서 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교육, 언어를 배우는 것 이런 것으로 계속 언어를 배운다면은 제가 누군가를 원어민을 만났을 때도 그것에 관련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문화도 알게 될 것이고 지식이 더 많아지면서 제가 더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의 관심사 그리고 언어 배우는 것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실질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주기적으로 자신을 언어에 노출시킨다입니다. 이제 사람이 영어를 아니면 외국어를 어느 순간 잘하다 보면은 여기서 만족을 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외국어 같은 경우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쓰지 않으면은 뭐 한국어, 모국어도 똑같아 사실. 계속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이게 근육이 멈추듯이 이제 언어도 딱 멈추고 실력이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언어는 이제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게 심해지는데 이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삶에 정말 조그마한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아니면은 1시간, 2시간까지 자신의 시간이 되는 대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이제 언어에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면은 그냥 양치할 때 노래 한 곡 틀어두는 것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 노래 한 곡이 되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노래 한 곡으로 인해서 아 내가 배우고 있는 외국어라는 일이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듣고 있는 단어들, 억양이라든지 그 음악이 주는 분위기 또 이제 그 문화권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실력에 따라서 아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 맞아 난 이 언어를 되게 잘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 내가 열심히 했지 자기에게 되게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언어가 주는 자신에게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감인 것 같은데 이제 언어도 자기가 계속 쓰지 않으면은 그 감을 잃어버려서 말을 하는 방법도 잃어버리고 그 악센트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억양 같은 게 잘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꾸준히 자기 귀를 그리고 자기 눈이나 이렇게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면은 꾸준히 자기가 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우는 3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실력에 따라 영역별로 공략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관심사 언어 배우는 것을 연결시킨다. 세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그 언어에 자신을 노출시킨다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